미쳤구먼! 눈먼 것이 죽으려고 시신 곁에 앉다니! 사람들이 기겁하며 달아나던 그 자리에 앞 못 보는 늙은 노파 하나가 홀로 남아 죽은 이의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코를 들어 천천히 냄새를 맡기 시작했지요. 마른 기침 한 번으로 시작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 고열에 시달리고 닷새가 지나면 숨을 거두었지요. 고을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천벌이라 했고 사흘 밤낮 굿을 벌인 무당조차 그 까닭만은 끝내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약방의 눈먼 노인만이 그 비밀을 눈치챘습니다. 노파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아는 냄새야. 아주 오래전에 꼭 한번 맡아본. 하늘이 내린 벌이라던 그 역병에는 사람들이 꿈에도 짐작 못한 무서운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숙종 임금 시절 한양에서 남쪽으로 200리 떨어진 곳에 가산골이라는 고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깊고 물이 맑아 약초가 많이 났고 그 약초를 캐어 한양에 내다 파는 약방이 고을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약방 주인 강 씨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고을에 하나뿐인 약방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약방 뒤뜰 다 쓰러져 가는 헛간 한 칸에 매향이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62, 한쪽 눈은 허옇게 흐리고 한쪽 눈은 아예 감긴 채로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매향 할멈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눈먼 노파라 손가락질했습니다. 매향이 하는 일은 약방의 허드레실이었습니다. 약재를 다듬고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이었지요. 눈이 멀었으니 글을 읽지도 처방을 내리지도 못한다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하지만 매향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강 주인장, 이 당귀는 묵은 것이라네. 해것인 척 섞어놨지만 늙은 코는 못 속이지. 매향이 약재 더미에 코를 갖다 대고 한마디 하면 신통하게도 그 말이 다 들어맞았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묵은 약재를 했것이라 속여 팔러와도 매향의 코앞은 지나가지 못했지요. 약재 장수들은 매향이 마당에 앉아있는 날이면 약방에 발도 들이지 못한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눈은 멀었어도 저 할멈 코는 도깨비 코야. 산삼이 땅속에 묻혀 있어도 냄새로 찾아낼걸.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매향을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지요. 앞 못 보는 늙은 자빌꾼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강 주인은 매향에게 변변한 세경도 주지 않으면서 헛간 한 칸 내준 것을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굴었습니다. 그런 매향의 곁에는 곤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3살 까무잡잡한 얼굴에 눈만 유난히 큰 사내아였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이 집 저 집 떠돌며 얻어먹던 고아였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약방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것을 매향이 거두었습니다. 그날 일을 곤이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나쳤지요. 거지 아이 하나 처마 밑에서 얼어 죽든 말든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 못 보는 매향만이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숨소리가 떨리는구나. 곤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먼 노파가 어떻게 자기를 알아챘는지 알 수 없었지요. 매향은 천천히 다가와 곤이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뺨, 마른 입술, 그리고 며칠을 굶었는지 홀쭉하게 꺼진 볼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며칠을 굶었구나. 들어오너라. 따뜻한 죽 한 그릇은 나눠줄 수 있다. 곤이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 누구도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이 보이지 않는 노파가
자기를 보아준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안 보이실 텐데 어떻게 저를 거두려 하세요? 고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매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눈은 멀었어도 너는 보인다. 이놈아, 사람을 보는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그렇게 고니는 매향의 헛간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매향은 고니에게 약초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고니는 매향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매향이 코로 냄새를 맡으면 고니가 눈으로 그것을 확인해 일러 주었지요. 둘은 그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한 쌍이 되었습니다. 고니는 매향을 따르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향이 보통 노파가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약방에 온갖 환자가 찾아왔는데 의원이 보아도 모를 병을 매향은 냄새 한 번 맡고 알아맞히곤 했습니다. 저 사람은 간이 상했다. 입에서 쇠 냄새가 나. 술을 끊지 않으면 한 해를 못 넘기겠구나. 매향이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처럼 그 말이 들어맞았습니다. 고니는 매향이 그저 약방 잡일꾼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사연을 품은 사람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지요. 하지만 매향은 자기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쩌다 눈이 멀었는지, 어쩌다 이 먼 고을까지 흘러왔는지, 고니가 아무리 물어도 매향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지요. 지난 일은 묻지 말거라. 어떤 냄새는 한 번 맡으면 평생 코끝에서 지워지지 않는단다. 그게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고니는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머니에게 아픈 예실이 있나 보다 하고 넘겼지요. 그때만 해도 고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매향이 코끝에서 지우지 못한다던 그 냄새가 머지않아 온 고을을 덮칠 줄은 말입니다. 그 무렵 가산골에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약초가 돋고 여름이면 골짜기마다 물이 넘쳤습니다. 가을이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면 화롯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가난해도 정이 있는 고을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윤대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대감은 가산골에서 제일 가는 세도가였습니다. 본래 이름은 윤정학, 한양 조정에 줄을 댄 권세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몇 해 전 이 고을로 내려와 큰 기와집을 짓고 자리를 잡았지요. 고을의 좋은 땅은 거의 다 윤대감의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땅을 부쳐먹으며 해마다 무거운 소장료를 바쳤습니다. 윤대감은 54세 나이에 비단 도포를 걸치고 옥관자를 단 기름진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늘 값비싼 향낭을 몸에 지니고 다녔지요. 어찌나 진한 향을 풍기는지 윤대감이 지나가면 길의 향내가 자욱하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대감마님은 어찌 저리 향을 좋아하실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윤대감의 하인들은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대감마님은 본래 귀하게 잘하셔서 천한 냄새를 못 견디신단다. 너희 같은 것들 땀내가 코에 닿으면 큰일 나니 썩 물러가거라. 사람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이 향을 즐기는 것이야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향만은 윤대감이 지나갈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진한 향 너머로 매향의 코는 무언가 다른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향으로 가리려 애쓰는 무언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매향도 아직 또렷이 알지 못했지요. 어느 봄날 고을 어귀에 떠돌이 약장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찜에 온갖 약재를 지고 다니며 파는 사내였는데 나이는 40 안팎, 행색은 초라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그저 지나가는 약장수로 여겼습니다. 약장수는 고을 어귀 주막의 자리를 잡고는 며칠이고 떠나지 않은 채 고을 이곳저곳을 어슬렁거렸지요. 여보게, 이 고을에 약방이 있다던데 어디로 가면 되는가? 약장수가 고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고니는
친절하게 약방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었지요. 약장수는 고맙다며 고니에게 엿 한 가락을 쥐어주고는 빙그레 웃으며 약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고니는 그 약장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요. 그저 인심 좋은 떠돌이라 여겼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약장수의 눈은 고을의 모든 것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산골의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을 동쪽 끝에 사는 김노인이 갑자기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마른 기침을 시작하더니 사흘 만에 고열에 시달리고 닷새 만에 숨을 거둔 것입니다. 김 노인이 환갑도 안 됐는데 무슨 병으로 갔단 말인가.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리는 사이 이번에는 김 노인의 아내가 같은 증세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집 또 그 옆집으로 병이 번지기 시작했지요. 마른 기침, 고열, 그리고 죽음. 똑같은 증세가 똑같은 순서로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고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 주인은 약방문을 걸어 잠그고 싶어 했지만 환자들이 몰려드는 통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도 손을 쓰지 못했지요. 이건 보통 병이 아니요. 약을 써도 듣지를 않으니 필시하늘이 내린 천벌이외다. 의원의 그 말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벌이라니 누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온 고을이 벌을 받는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당을 찾아가 굿을 버리고 대문에 부적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향은 그 모든 소동을 헛간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고니가 마을을 오가며 전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향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마른 기침으로 시작해 닷새 만에 죽는다는 그 병의 모양새가 매향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무언가를 자꾸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또 한 집이 상을 치른대요. 이러다 고울이 통째로 비겠어요. 고니가 겁에 질려 말하자 매향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나, 나를 그 집으로 데려다 다오. 네, 거긴 병이 도는 집인데요. 가시면 안 돼요. 할머니, 괜찮다. 늙은이 하나 죽고 사는 게 무슨 대수겠느냐. 내 코로 직접 맡아봐야겠다. 정말 이게 하늘이 내린 병인지 아니면 매향은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고니의 손을 잡고 헛간을 나섰지요. 고니는 두려웠지만 할머니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병이 도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매향이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두 사람을 어떤 일에 끌어들이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병이 도는 집은 고을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매향과 고니가 다가가자 그 집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저 노파가 미쳤나. 병이 도는 집에 제 발로 들어가다니. 눈도 안 보이는 것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구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매향은 고니의 손에 이끌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에서는 곡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두 사람이 죽어나가고 남은 식구들마저 자리에 누운 집이었지요. 매향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순간 매향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니는 할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매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니의 손을 더 꽉 쥐고는 시신이 누워있던 방 쪽으로 발을 옮겼지요. 방문 앞에 이르자 매향은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지요. 이건 하늘이 내린 병이 아니다. 매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니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마른 기침으로 시작해서 닷새 만에 죽는다. 의원도 약이 안 듣는다지. 고나,
들어라. 하늘이 내리는 병에서는 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 사람의 몸이 썩어가는 냄새 사이로 다른 냄새가 섞여 있어. 쇠를 불에 달굴 때 나는 냄새, 그리고 유황 같은 매캐한 냄새가 말이다. 고니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도 진지해서 함부로 되묻지 못했지요. 이 냄새가 죽은 사람 몸에서 나요? 아니다. 몸에서 나는 게 아니야. 이 집 어딘가에, 아니, 이 사람들이 들이마신 무언가에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거다. 물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 고나, 저 부엌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고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매향을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매향은 부엌 곳곳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물독, 장독, 곡식, 자루, 그리고 붓두막까지. 매향의 코가 부엌을 샅샅이 씁니다. 그러다 물독 앞에서 매향의 손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여기다. 이 물에서 그 냄새가 난다. 고나, 이 물독에 든 물을 어디서 길어왔는지 아느냐? 그야 마을 우물에서 길어오지요. 다들 그 우물물을 먹는 거요. 매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우물물을 먹는다면 병이 우물을 타고 온 고을로 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고나, 그 우물로 나를 데려다 다오. 어서. 두 사람은 서둘러 마을 우물로 향했습니다. 우물가에는 물을 기르러 온 안악들이 두레박을 내리고 있었지요. 매향은 우물가에 다다르자 두레박을 끌어올려 물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참을 맡더니 매향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이상하구나. 우물물에서는 그 냄새가 안 난다. 깨끗한 물이야. 그렇다면 병든 집 물독에서만 그 냄새가 났다는 건데. 매향은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물은 깨끗한데 병든 집 물독에서만 냄새가 났다면 그 냄새는 우물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물을 길어온 뒤에 무언가가 섞인 것일까요? 아니면 물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서 냄새가 옮은 것일까요? 매향은 우물가에 한참을 더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온 안악들이 눈먼 노파를 흘끔거리며 비켜갔지요. 저 할멈, 우물물에 코를 박고 뭐 하는 거야? 재수 없게. 눈먼 주제에 별 괴이한 짓을 다 하네. 물에 부정 타겠어. 저리 좀 가. 안악들이 매향을 밀어내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니가 발끈해서 한마디 하려 하자 매향이 고니의 팔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놔두어라. 사람들은 자기가 못 보는 것은 다 헛것이라 여기는 법이다. 그게 코로 맞는 것이든 마음으로 보는 것이든 말이다. 매향은 두레박을 한 번 더 끌어올려 이번에는 물을 손바닥에 받아 혀끝에 대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맛도 깨끗하다. 이 우물은 죄가 없어. 그렇다면 병든 집 물독에 든 그 냄새는 물을 길어온 다음에 어디선가 옮아 붙은 게야. 매향은 아직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았지요. 이 병은 천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누군가 이 일을 알면 큰일이 날 게야. 당분간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알겠느냐? 고니는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매향은 헛간에서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고니는 잠든 척하며 할머니를 지켜보았는데 매향은 밤새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고니는 매향이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그때와 똑같아. 사람을 살리겠다고 만든 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구나. 고니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지요. 고니는 차마 잠든 척을 그만두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누워 할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을은 더욱 흉흉해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또 두 사람이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제 고을 사람들은 병든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사를 치를 사람조차 구하기 어려웠지요. 시신은 멍석에 둘둘 말려 마을 박산기슭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그 무렵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누군가 부정을 탄 탓이야.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갈 리가 없자는가. 그러게 말일세. 분명 마을에 큰 죄를 지은 자가 있어서 하늘이 노한 게야. 소문은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누군가는 마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의심했고, 누군가는 평소 미워하던 이웃을 손가락질했지요. 두려움은 사람들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멀쩡하던 이웃 사이마저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멀쩡한 식구를 병들었다고 내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마른 기침 한 번만 해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마을 밖으로 몰아냈지요. 인심 좋던 가산골이 불과 보름 만에 서로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고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고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다들 미쳐가는 것 같아요. 어제는 김서방네가 멀쩡한 노모를 산속에 버리고 왔대요. 기침을 한다고요. 두려움이란 그런 것이다, 고나. 까닭을 모르면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게 되지. 누가 이 병을 만들었는지 밝혀내지 못하면 이 고을은 병으로 망하기 전에 서로 물어뜯다 망할 게다. 매향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고니는 그제야 할머니가 왜 그토록 이 일에 매달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을의 세도가 윤대감은 어찌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윤대감의 집안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을 전체가 병으로 쓰러지는 와중에 윤대감의 기와집만은 멀쩡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대감마님은 덕이 높으신가 봐. 천벌도 비껴가시는 걸 보면 그러게 말일세.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나 벌을 받지. 귀하신 분들이야 하늘이 보살피시는 게지. 사람들은 윤대감을 부러워하고 우러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매향의 생각은 달랐지요. 온 고을이 병으로 쓰러지는데 한 집만 멀쩡하다는 것이 매향에게는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더구나 그 집 주인이 늘 진한 향낭을 차고 다니며 무언가를 가리려 애쓰는 윤대감이라면 말입니다. 매향은 고니를 불렀습니다. 고나, 한 가지 묻자. 윤대감 댁은 물을 어디서 길어 먹느냐? 윤대감 댁이요. 거긴 마을 우물 안 쓰지요. 자기네 집 안에 따로 우물을 파놨대요.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하셔서 마을 우물물은 더럽다고 드신다던데요. 매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대감 집안만 병이 비껴간 까닭이 조금은 짐작되었습니다. 그 집은 마을 우물을 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병의 원인이 우물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매향은 분명 우물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무언가 악의가 맞지 않았습니다. 고나, 윤대감 댁이 이 고을에 자리 잡은 게 언제쯤이냐? 한 2년 됐을 거요. 제가 이 마을에 왔을 때 막 큰 집을 짓고 계셨으니까요. 2년이라 그리고 이 병이 처음 돈 게 언제부터지? 올 봄부터요. 김 노인이 제일 먼저 쓰러졌으니까. 매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대감이 자리 잡은 지 2년, 그리고 갑자기 시작된 정체 모를 역병. 두 가지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직은 모든 것이 안개 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향의 코는, 그리고 매향의 오랜 경험은 그 안개 너머에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향은 직접 윤대감의 저택 근처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고니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할머니, 거긴 왜 가시려고요? 대감님 댁에 함부로 갔다가 경을 치면 어쩌려고요? 가까이는 안 갈 게다. 그저 그 집 담장 밖에서 냄새만 한번 맡아보려는 게야. 멀리서도 맡을 수 있다면 그건 보통 일이 아닌 게지.
두 사람은 윤대감의 저택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윤대감의 집은 고을 북쪽 뒷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이 빙둘러 쳐져 있고 소슬대문은 늘 굳게 닫혀 있었지요. 담장 밖에는 늘 하인들이 서성이며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매향과 고니가 저택에서 한참 떨어진 길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매향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뒷산에서 불어내려오는 바람이 매향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여기다. 매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 바람에 그 냄새가 실려 있다. 병든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고나,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 고니가 고개를 들어 바람의 방향을 살폈습니다. 저 뒷산 쪽에서 불어와요. 윤대감 댁 뒤로 난 산이요. 매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의 냄새가 윤대감 저택 뒷산에서 불어오고 있었지요. 이제 매향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터였습니다. 눈먼 노파의 코를 대체 누가 믿어줄 것이며 권세 높은 세도가를 상대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매향은 고니를 곁에 앉히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헛간 안에는 작은 등잔불 하나가 가물거렸고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지요. 한참 만에 매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고나, 오늘은 내 예시이야기를 좀 해줄까 한다.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이야기 말이다. 고니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매향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고니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본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지. 그리고 지금처럼 눈먼 노파도 아니었다. 한때는 두 눈이 멀쩡했고 약을 다루는 일을 했더랬다. 약을 다루셨어요? 의원처럼요? 의원까지는 아니어도 그 비슷한 일이었지. 약재를 가려내고 약을 짓는 일을 했다. 내 코가 어디서 그리 밝아졌겠느냐. 다 그때 익힌 게다. 나는 그 일이 좋았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 여겼으니까. 매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고니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내가 살던 고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어느 욕심 많은 자가 사람을 영영 늙지도 죽지도 않게 한다는 약을 만들겠다고 나섰지. 불로장생의 단약이라는 것이었다. 그 자는 깊은 산 속에 가마를 차려놓고 온갖 쇠붙이와 광물을 불에 달구어 그 약을 만들려 했어. 수은이며 유황이며 사람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이다. 고니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어쩐지 오늘 맡았다던 그 냄새와 이야기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약을 만드는 데서 매캐한 연기가 새어나왔다. 처음엔 가마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하나둘 쓰러졌지. 마른 기침을 하더니 고열에 시달리다 며칠 만에 죽었다. 그 다음엔 그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같은 병으로 죽어갔어. 그 연기가, 그 독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물을 타고 마을로 내려온 게야. 매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그 마을에 내 식구들이 있었다. 내 어미, 내 형제, 그리고 내 어린 자식까지. 모두가 그 병으로 죽었다. 나는 약을 다루는 사람이었으면서도 그 병을 막지 못했어. 아니, 그게 사람이 만든 독 때문인 줄도 한참을 몰랐다. 뒤늦게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모두가 떠난 뒤였지. 할머니, 나는 그 욕심 많은 자를 고발하려 했다. 하지만 그 자는 권세가 있었어. 도리어 나를 미친 여자로 몰아옥에 가두었지. 옥에서 모진매를 맞고 두 눈마저 잃었다. 간신히 풀려났을 때 나에게 남은 건 멀어버린 눈과 코끝에 영영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뿐이었다. 나는 그 길로 정처 없이 떠돌다 이 고을까지 흘러온 게다. 고니는 흐느끼며 매향을 끌어안았습니다.
매향은 그런 고니의 등을 천천히 쓸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고나, 내가 오늘 그 냄새를 다시 맡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30여 년이 지났는데 또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야. 또 누군가의 욕심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나는 이번에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 매향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울게요. 할머니 눈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 둘이서 그 나쁜 사람을 꼭 찾아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비록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늙은 노파였고 한 사람은 가진 것 없는 어린 고아였지만 두 사람의 결심만은 그 무엇보다 굳건했습니다. 이튿날부터 매향과 고니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이 짐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냄새의 근원은 윤대감 저택 뒷산에 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그곳에 접근했다가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요. 두 사람은 먼저 윤대감과 그 집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고니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윤대감의 저택에는 도진이라는 약제사가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윤대감 댁에 도진이라는 약제사가 자주 온대요. 근데 이상한 게 그 사람은 환자를 보러 오는 게 아니래요. 늘 뒷산 쪽으로만 다니고 밤늦게야 내려온다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약제사가 요즘 들어 부쩍 기침을 많이 한대요. 매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약제사가 환자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뒷산으로만 다닌다니. 그리고 그 약제사가 기침을 한다니. 모든 것이 매향의 짐작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나, 그 도진이라는 약제사를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그자가 뒷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내야 해. 마침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그 도진이라는 약제사가 약방에 약재를 사러 온 것입니다. 매향은 마당에서 약재를 다듬는 척하며 도진을 살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코로 그를 살폈지요. 도진이 약방 문을 들어서는 순간 매향의 코끝이 곤두섰습니다. 그 사내의 옷에서 바로 그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쇠를 불에 달군 냄새, 유황의 매캐한 냄새가 말입니다. 도진은 마른 얼굴에 기침을 달고 사는 사내였습니다. 손에는 약물에 댄 자국이 가득했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었지요. 도진은 약재를 사면서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매향은 도진이 약방을 나설 때 슬며시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고니가 매향의 손을 잡고 길을 안내했지요. 도진은 마을 어귀를 벗어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한 기침을 터뜨리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콜록 이놈의 기침이 도무지 멋질 않는구나. 도진이 괴로워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때 매향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약제사 양반, 그 기침 보통 기침이 아니구려. 도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먼 노파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의아했지요. 노파가 어찌 내가 약제사인 줄 아시오? 몸에서 약 냄새가 나니 알지요. 그런데 그 약 냄새 사이로 좋지 않은 냄새가 섞여 있소이다. 그 기침은 약으로 못 고치오. 당신이 들이마시는 무언가를 끊지 않으면 닷새가 아니라 한 달을 더 못 넘길게요. 도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마치 자기 속을 들킨 사람 같았지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도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선 그는 매향을 한번 돌아보더니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지요.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매향은 확신했습니다. 저 약제사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가
이 모든 죽음의 열쇠라고 말입니다. 고나, 저 사람 얼굴이 어떻더냐? 내가 말을 거니 어찌하더냐? 새파랗게 질렸어요. 꼭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 같았어요. 근데 할머니, 가는 내내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무서워하면서도 뭔가 말하고 싶은 사람처럼요. 그래 저자는 죄를 짓고 있으나 그 죄를 즐기는 자는 아니다. 마음의 짐을 진 자의 기침은 더 깊은 법이지. 언젠가 저 사람이 제 입으로 진실을 말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매향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도진이 사라진 길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약방의 한 무리의 하인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윤대감의 하인들이었지요. 그들은 다짜고짜 매향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어떤 눈먼 노파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헛소문을 퍼뜨린다지 천벌을 두고 망령된 소리를 짓거려 민심을 어지럽힌다는 게 내년이냐? 고니가 깜짝 놀라 매향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냥 약방 일만 하셨다고요. 이놈이 어디서 대들어 썩 비키지 못할까. 하인 하나가 고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고니가 마당에 나동그라졌지요. 매향이 고니를 감싸 안으며 하인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누가 그럽디까. 나는 그저 병든 집을 돌아보았을 뿐이요. 한데 어찌하여 윤대감 댁에서 이 늙은이의 일을 시시콜콜 알고 계신단 말이오? 내가 무얼 보고 다니는지 댁들이 어찌 그리 잘 아시오? 매향의 그 한마디에 하인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늙은 노파의 말이 묘하게 사람의 정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우두머리로 보이는 하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먼 것이 말은 잘하는구나. 대감마님께서 명하셨다. 더는 마을을 휘젓고 다니지 말라고. 한 번만 더 그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다간 내년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를 줄 알아라. 하인들은 으름장을 놓고는 물러갔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고니를 일으키며 매향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윤대감이 벌써 자기를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윤대감에게 캥기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눈먼 노파의 행동을 이렇게까지 신경 쓸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 어떡해요? 윤대감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고니가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향은 고니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직이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나 두려우냐? 두려우면 너는 빠져도 좋다. 늙은이 혼자 가도 되는 길이니까.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을 게다. 30년 전에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이번에는 지키고 싶구나. 죄 없는 사람들이 더는 죽어나가지 않도록 말이다. 고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같이 갈래요.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같이 끝까지 가요. 매향은 고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윤대감 저택이 있는 북쪽을 향해 보이지 않는 눈을 돌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눈먼 노파와 어린 구와 두 사람의 위태로운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으름장이 있은 뒤 고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윤대감의 하인들은 매향이 마을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약방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매향이 헛간에서 나오기만 해도 누군가 그 뒤를 밟았지요. 매향과 고니는 옴짝달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역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상여가 마을 밖으로 나갔고 곡소리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떤 날은 한꺼번에 새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문을 걸어 잠갔고 장터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활기 넘치던 가산골이 마치 죽음의 고을처럼 변해갔습니다. 이러다 정말 고을의 사람씨가 마르겠어요. 할머니, 어제는 제 또래 아이도 죽었대요.
저랑 자치기하고 놀던 아인데 고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매향은 고니를 끌어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강 주인은 그런 매향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매향이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게야. 윤대감 댁에서 사람이 다녀갔어. 자네 때문에 우리 약방까지 화를 입게 생겼다고.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고 자네 일이나 하게. 안 그러면 이 헛간도 비워줘야 할 게야. 매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니까요.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세도가의 미움을 산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강 주인이 겁을 먹는 것도 당연했지요. 그날 밤 고니는 매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윤대감은 너무 힘이 센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이겨요?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될까요? 매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고니의 두려움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니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매향이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었으니까요. 만약 매향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고니는 다시 혼자가 될 터였습니다. 고나, 내 말이 옳다. 우리는 힘이 없지. 눈먼 노파와 어린 고아가 무슨 수로 세도가를 이기겠느냐. 모른 척하고 살면 적어도 우리 둘은 무사할 게야. 그럼 그렇게 해요. 할머니, 우리만이라도 살아요. 고니가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매향은 고니의 머리를 쓸어주며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고나, 한 가지만 생각해보자. 오늘도 어느 집에선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내일이면 또 누군가 죽겠지. 그 사람들도 누군가의 어미이고 자식이고 형제일 게다. 우리가 모른 척하면 우리 둘은 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죽어가야 한다. 천벌을 받았다는 누명을 쓴 채로 말이다. 고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향의 말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나는 30년 전에 한 번 도망쳤다. 무서워서 힘이 없어서 모른 척 눈을 감았지. 그리고 내 식구들이 다 죽었다. 나는 평생을 그 후회 속에서 살았다. 고나, 사람이 한 번 비겁하면 그 비겁함은 평생 코끝의 냄새처럼 따라다닌단다. 나는 다시는 그 냄새를 맡고 싶지 않구나. 고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니는 매향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에 나섰는지 이제야 온전히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서워서 그래도 할머니랑 같이 갈게요. 끝까지요. 아니다, 고나. 무서운 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무서운데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용기지. 너는 이미 충분히 용감하구나.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윤대감의 죄를 밝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막막했지요. 매향의 코가 아무리 밝아도 눈먼 노파의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지요. 며칠을 고심하던 매향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고을의 의원인 박 의원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입니다. 박 의원은 비록 처음에 천벌이라 했지만 그래도 양심은 있는 사람이라고 고니가 일러주었습니다. 의원이라면 약과 병에 대해 아는 것이 있을 터 매향의 말을 알아들을지도 몰랐습니다. 매향과 고니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밤이 깊은 뒤에야 박 의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박 의원은 한밤중에 찾아온 눈먼 노파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밤중에 약방 잡일꾼이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의원 날이 늦은 밤에 송구합니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 역병 말입니다. 정말 하늘이 내린 천벌이라 여기십니까? 박 의원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약을 써도 듣지 않고 까닭도 알 수 없으니 천벌이라 할 밖에.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네만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네. 의원 날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수은과 유황을 불에 달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연기를 사람이 오래 들이마시면 어찌 됩니까? 박 의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약방 잡일꾼이 수은이며 유황이며 하는 말을 입에 올리니 놀랄 수밖에요. 그것을 자네가 어찌 아는가? 수은을 불에 달구면 독한 기운이 오른다네. 옛 의서에도 단약을 만들다 그 기운에 상한 자가 많다고 적혀 있지. 마른 기침이 나고 열이 오르고 정신이 혼미해지다 죽는다고. 박 의원은 말을 하다 말고 우뚝 멈추었습니다. 자기가 방금 말한 그 증세가 바로 이번 역병의 증세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자네 지금 이 역병이 누군가 단약을 만들다 생긴 것이라 말하려는 겐가? 그런 망령된 소리인지 아닌지는 의원 나리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마른 기침, 고열, 닷새 만의 죽음, 약이 듣지 않는 병. 이것이 정말 하늘의 병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든 독입니까? 박 의원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매향의 말은 터무니없게 들렸지만 의원으로서의 양심이 그 말을 함부로 내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지피는 대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대체 누가 이 고을에서 단약 같은 걸 만든단 말인가? 그런 일은 큰 가마와 많은 재물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네. 보통 사람은 엄두도 못 낼 일이야. 의원 나리, 이 고을에서 큰 가마를 차릴 만한 재물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고 온 고을이 병으로 쓰러지는데 한 집안만 멀쩡한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박 의원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매향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챈 것입니다. 박 의원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만하게. 그분은 한양 조정에까지 줄이 닿은 분일세. 그런 분을 함부로 입에 올렸다간 자네도 나도 살아남지 못해.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제정신인가. 바로 그래서 의원 나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는 눈먼 노파라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 나리께서 환자들을 직접 살펴보시고 이것이 단약의 독인지 아닌지 가려주신다면 그 말은 사람들이 믿어줄 것입니다. 의원 나리, 부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박 의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향의 말이 옳다면 수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 나섰다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지요. 한참을 고민하던 박 의원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좋네. 내가 환자들을 다시 살펴보겠네. 단, 함부로 나서지는 않겠어.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네. 만약 자네 말대로 단약의 독이 맞다면 그 가마가 어디 있는지부터 찾아야 할 게야. 그 가마를 찾아 증거를 잡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네. 매향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한 사람의 협력자를 얻은 것입니다. 비록 박 의원이 조심스러워하긴 했지만 의원이 함께한다면 큰 힘이 될 터였습니다. 이튿날부터 박 의원은 조용히 환자들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그저 천벌이라 여기고 맥만 짚었지만 이번에는 매향의 말을 떠올리며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환자들의 잇몸이 거뭇하게 변색된 것, 손끝이 떨리는 것,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모두가 옛 의서에서 본 단약 중독의 증세와 꼭 들어맞았습니다. 박 의원은 한 환자의 머리맡에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떨었습니다. 의원 노릇 20년에 이런 병을 천벌이라 단정하고 굿이나 권했던 자신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놓쳤어. 박 의원은 그날 밤 매향을 다시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파,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환자들의 증세가 단약의 독과 똑같아. 천벌이 아니야. 이건 분명 사람이 만든 독일세. 내 의원 생활을 걸고 말하건대 자네 코가 옳았네. 매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의원이 진실에 눈을 뜬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고니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박 의원 나리가 도와주신대요. 이제 우리 셋이네요. 든든해요. 그래, 한 걸음 나아간 게다. 하지만 고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그 가마를 찾아야 해. 윤대감 저택 뒷산 어딘가에 있을 그 가마를 말이다. 그걸 찾지 못하면 우리 말은 그저 눈먼 노파의 헛소리로 끝나고 말게야. 매향의 말처럼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삼엄하게 지켜지는 윤대감 저택의 뒷산으로 숨어들어 그 가마를 찾아내고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지요. 하지만 매향과 고니 그리고 박 의원은 이미 그 위험한 길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가마를 찾으려면 윤대감 저택 뒷산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목마다 윤대감의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으니까요. 매향과 고니는 며칠을 두고 길을 살폈지만 좀처럼 빈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을 어귀 주막에 머물던 그 떠돌이 약장수였지요. 약장수는 우연인 듯 매향의 약방 앞을 지나다 마당에서 약재를 다듬던 매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노파, 요즘 고을이 흉흉하던데 무탈하시오. 매향은 코를 들어 그 약장수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내에게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자기를 감추려는 사람에게서 나는 묘한 무취가 느껴졌지요. 매향은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아하니 그냥 약장수는 아닌 듯한데 댁은 뉘시오? 매향이 대뜸 묻자 약장수는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눈먼 노파의 눈이 어찌 이리 밝소. 나는 그저 떠돌이 약장수회다. 이 고을 저 고을 다니며 약을 팔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줍는 사람이지요. 한데 요 며칠 이 고을을 보니 돌아가는 꼴이 영 수상하더이다. 멀쩡한 고을이 한순간에 죽음의 고을이 되었는데 정작 그 까닭을 아는 이가 없으니 말이오. 매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약장수를 믿어도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약장수의 다음 말이 매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노파, 내 한 가지 일러주리다. 윤대감 저택 뒷산으로 가려거든 동쪽 골짜기로 돌아가시오. 그쪽은 길이 험해 지키는 자가 없소. 나무꾼들이나 다니는 샛길이 하나 있으니 그 길로 가면 들키지 않고 산을 오를 수 있을게요. 매향은 흠칫 놀랐습니다. 자기가 뒷산으로 가려 한다는 것을 이 약장수가 어찌 알았을까요? 댁은 내가 뒷산으로 가려는 걸 어찌 아시오? 허허, 노파만 코가 밝은 게 아니라오. 나는 눈이 좀 밝은 편이지요. 아무튼 부디 몸 조심하시오. 진실을 쫓는 일은 늘 위험한 법이니 한데 그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도 세상엔 분명 있는 법이외다. 약장수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매향은 그 뒷모습을 향해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 약장수가 누구인지 어째서 자기를 돕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의 말에는 묘한 믿음이 갔습니다. 이튿날에도 약장수는 약방 앞을 지나다 매향에게 들렀습니다. 이번에는 고니에게 엿을 쥐어주며 마당에 앉아 매향과 한참을 이야기했지요. 약장수는 세상 곳곳을 떠돌며 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고을에서 탐관오리가 백성의 곡식을 빼앗다 들통난 이야기, 어느 양반이 노비를 학대하다 벌을 받은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노파,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말이오.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외다. 하늘이 무심한 듯해도 결국엔 옳은 것이 이기는 날이 오더이다. 다만 그날이 오기까지 누군가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게지요. 매향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마치 약장수가 자기 마음을 다 알고
격려해 주는 듯 했지요. 대개 말을 들으니 이 늙은이가 힘이 나는구려. 한데 어찌 떠돌이 약장수가 그런 깊은 말을 다 하시오. 허허, 사람은 누구나 제 그릇만큼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법이지요. 노파의 코가 깊듯 내 눈도 좀 깊을 뿐이외다. 약장수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니는 그 약장수가 올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무서운 일들 가운데서 그 약장수의 너털웃음은 고니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요. 고니는 약장수에게 약초 이름을 묻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졸라 듣기도 했습니다. 약장수는 그런 고니를 귀여워하며 만날 때마다 한 가지씩 세상의 이치를 일러주었습니다. 얘야,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라. 겉모습에 속지 말고 그 속을 보는 눈 말이다. 내 할머니가 코로 그러시듯 너는 눈으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무기란다. 고니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훗날 고니는 알게 됩니다. 그 약장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떠돌이 장사꾼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매향과 고니는 약장수가 일러준 동쪽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 길에는 지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험한 산길이었지만 고니가 앞장서서 매향의 손을 잡고 조심조심 산을 올랐지요. 매향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코로 길을 읽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점점 짙어질수록 매향은 가마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고나, 이쪽이다. 냄새가 점점 진해진다. 조심해라. 한참을 오르자 산 중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무로 가린 움막 같은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시뻘건 불빛이 새어 나왔지요. 매캐한 연기가 굴뚝으로 피어올랐고 그 냄새가 온 골짜기에 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움막이 있어요. 안에서 불빛이 나와요. 누가 일하고 있나 봐요. 고니가 속삭였습니다. 매향은 그 자리에 서서 깊이 냄새를 맡았지요. 그러고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30년 전 자기 식구들을 앗아간 바로 그 냄새가 그 가마에서 풍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바로 여기야. 이 가마에서 그 독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독한 연기가 바람을 타고 빗물에 섞여 고을로 흘러내려간 게다. 그러니 우물물은 깨끗해도 그 빗물을 받아둔 집 물독에서는 냄새가 났던 게지. 매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윤대감은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이 가마를 차렸고 그 독한 기운이 죄 없는 고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움막 안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 약제사 도진이었지요. 도진은 콜록거리며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괴로움이 서려 있었지요. 매향과 고니는 얼른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도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약을 만든다고 사람이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가는데 대감마님은 그저 약만 재촉하시고 이 죄를 어찌할꼬. 도진의 그 혼잣말을 들으며 매향은 확신했습니다. 도진은 협박에 못 이겨 이 일을 하고 있을 뿐 마음 깊은 곳에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매향은 언젠가 저 도진을 설득해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매향과 고니는 가마의 위치를 똑똑히 확인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 가마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다음은 그곳에서 증거를 손에 넣는 일이었지요. 하지만 가마를 직접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눈먼 노파와 어린 고아가 산에 가마가 있더라 하고 말한들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윤대감이 발뺌하면 그만이었지요. 무언가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매향은 고니를 데리고
다시 한번 도진에게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진이 약재를 사러 약방에 들렀을 때였지요. 매향은 도진이 약방을 나서자 그 뒤를 따라가 인적 없는 곳에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약재사 양반,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도진은 흠칫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전에 자기 기침을 알아맞힌 그 눈먼 노파였으니까요. 또 당신이요. 대체 나에게 무슨 볼일이요? 당신 윤대감 저택 뒷산에서 단약을 만들고 있지요. 수은과 유황을 불에 달궈서 말이요. 그 독한 기운이 고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도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다 당신이 그걸 어찌하니? 나는 모르오.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오. 도진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매향은 도진의 떨리는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약재사 양반, 나는 당신을 탓하려는 게 아니오. 당신도 협박에 못 이겨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오. 당신 마음속에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도 아오. 당신이 매일 밤 괴로워하며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것도 말이오. 도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기 속을 들여다본 듯한 그 말에 도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이 고을 사람들이 다 죽소. 그리고 당신도 그 독의 상에 오래 살지 못하오. 당신 손으로 만든 독에 당신마저 죽어가고 있단 말이오. 약재사 양반, 부디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내주시오. 도진은 한참을 떨며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소. 하지만 대감마님이 무서워서 내가 입을 열면 우리 식구들까지 다 죽을 거요. 나는 그저 약재사일 뿐이요. 힘없는 약재사가 어찌 그런 어른을 거역하겠소. 도진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매향은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도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매향은 믿었습니다. 저 사람의 양심이 언젠가는 두려움을 이기리라고 말입니다. 도진을 보낸 뒤 매향은 고니와 함께 또 다른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마를 직접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독이 고을로 흘러내렸다는 것을 보여줄 무언가가 필요했지요. 고나 뒷산 아래 골짜기로 가보자. 거기 고인 물이 있을 게다. 그 물을 한 사발 떠 오너라. 그리고 가마 근처 흙도 한 줌 퍼 오너라. 조심해서 들키지 않게 말이다. 고니는 다음 날 새벽 위험을 무릅쓰고 뒷산 골짜기로 숨어들었습니다. 가마에서 흘러내린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물을 한 사발 떴고 가마 근처의 흙도 한 줌 퍼 담았지요.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고니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고니가 떠온 물과 흙을 매향이 코로 맡아보았습니다. 매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다. 이 물과 흙에 그 독이 잔뜩 배어 있구나. 이걸 박 의원께 보이면 의원도 이게 단약의 독인 줄 알아볼 게다. 고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매향은 그 물과 흙을 작은 항아리에 담아 헛간 깊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비록 작은 증거였지만 진실로 향하는 또 하나의 발걸음이었지요. 며칠 뒤 매향은 그 물과 흙을 박 의원에게 보였습니다. 박 의원은 물 냄새를 맡고 흙을 살펴보더니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네. 이건 단약을 만들 때 나오는 독일세. 이 정도 독이 배었다면 그 가마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단약을 만들고 있다는 뜻이야. 노파, 자네 말이 다 옳았네.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의원 날이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윤대감이 발뺌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누가 거기 흙을 뿌려놨는지 어찌 아느냐 하면 그만이지요. 가마에서 나온 장부나 그 일을 직접 한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박의원은 매향의 신중함에 감탄했습니다. 눈먼 노파가 어찌 이리 사리에 밝은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다음 일을 도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마음을 돌려 그 입에서 진실을 끌어내는 것, 그리고 가마의 장부를 손에 넣는 것, 그것이 다음 과제였습니다. 도진의 마음을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도진은 매향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면서도 끝내 결심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대감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컸던 것이지요. 그러는 사이에도 역병은 멈추지 않았고 매향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대감이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고을에 역병이 돌아 민심이 흉흉해지자 윤대감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마을 사람들을 구제하는 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곳간을 여러 쌀을 나누어 주고 큰 돈을 들여 굿판을 벌였지요. 대감마님께서 이 고을을 위해 이리 애쓰시다니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야. 역병이 도는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쌀까지 나누어 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갚을꼬. 마을 사람들은 윤대감을 더욱 우러러 보았습니다. 자기들을 죽이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윤대감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매향은 그 소식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제 손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와 구제하는 척이라니. 그 쌀 한 톨이 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미끼로구나. 고나 저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죄를 짓고도 선한 척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이 병들게 하는 법이야. 매향은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대감이 민심을 사로잡을수록 나중에 진실을 밝히기가 더 어려워질 터였으니까요. 매향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윤대감의 약점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향이 알아낸 윤대감의 약점은 바로 그 진한 향낭이었습니다. 윤대감이 늘 향낭을 차고 다니는 까닭은 몸에 밴 단약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였지요. 그 냄새를 사람들이 맡으면 의심을 살까봐 향으로 덮고 다닌 것입니다. 매향은 그 점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마침 고을에 큰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역병으로 한동안 닫혔던 장이 오랜만에 열렸고 윤대감도 인심을 베푸는 척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지요. 윤대감이 가마를 타고 장터를 지날 때 매향은 고니의 손을 잡고 그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가마가 가까이 오자 매향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인가? 단약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수은과 유황을 달인 그 독한 냄새가 어디서 이리 풍기는고. 장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매향을 돌아보았습니다. 윤대감의 가마가 우뚝 멈추었지요. 가마 안에서 윤대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매향은 코를 킁킁대며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냄새는 분명 사람을 죽이는 독의 냄새야. 이 냄새를 따라가면 고을 사람들을 죽인 그 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어디 보자. 이 냄새가 어디서 오는고. 매향이 코를 들고 윤대감의 가마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윤대감은 기겁을 하며 가마꾼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뭣들 하느냐. 어서 가자. 빨리 이 자리를 뜨란 말이다. 윤대감의 가마가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매향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단약이라니,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니,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더구나 그 말이 나오자 윤대감이 도망치듯 자리를 뜨다니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방금 그 노파가 한 말이 무슨 뜻이지? 단약이 어쩌고. 글쎄 말이야. 근데 대감마님이 왜 저리 황급히 가시는 거지? 이상하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이 노린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 말입니다. 한 번에 진실을 다 밝힐 수는 없어도 작은 의심들이 쌓이면 언젠가
큰 물결이 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그날 밤 윤대감은 도진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그 눈먼 노파가 어찌 단약 냄새를 아는 게냐. 내가 무언가 흘린 게 아니냐. 만약 그 노파가 우리 일을 알아챘다면 당장 처리해야 한다. 알겠느냐? 도진은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그저 그 노파의 코가 유난히 밝아서 하오나 대감마님, 그 노파를 해치는 것은 무어라. 내가 지금 그 노파를 두둔하는 게냐. 윤대감의 호통에 도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대감은 무서운 눈으로 도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도진. 너는 이미 나와 한 배를 탔다. 이 일이 드러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내 식구들도 마찬가지지. 그러니 딴 마음 먹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노파를 처리할 방도를 찾아라. 알겠느냐? 도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예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지요. 죄 없는 노파를, 그것도 자기에게 진실을 밝히라 권하던 그 노파를 해치라니 도진은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몰래 매향을 찾아왔습니다. 헛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매향이 나가보니 도진이 떨며 서 있었습니다. 노파, 어서 이 고을을 떠나시오. 대감마님이 당신을 해치려 하오. 오늘 장터에서 한 일 때문에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오. 제발 목숨을 부지하려거든 어서 떠나시오. 매향은 도진의 말에 고요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소. 약제사 양반. 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주다니.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소. 떠나면 저 사람들은 누가 구한단 말이오. 당신도 알지 않소.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도진은 괴로운 얼굴로 매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향이 도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약제사 양반, 당신도 이 죄의 무게를 알지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지 않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뿐이요. 진실을 밝히는 것. 당신이 만든 그 단약의 장부,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장부를 나에게 주시오. 그러면 당신도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소. 도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하지만 끝내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소. 미안하오. 노파, 정말 미안하오. 도진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매향은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괜찮소. 당신의 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그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날 다시 찾아오시오. 나는 기다리겠소. 한편 윤대감은 매향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윤대감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매향에게 누명을 씌워 옥에 가두려 한 것이지요. 윤대감의 하인이 약방으로 와서 매향이 약재의 독을 타 사람들을 병들게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눈먼 노파가 약방에서 약재를 만지지 않느냐. 저것이 약에 몹쓸 것을 타서 고을에 역병을 퍼뜨린 게야. 천벌이 아니라 저 노파가 범인이다. 하인들이 그렇게 떠들자 두려움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닭 모를 역병에 누군가 책임을 지울 사람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그 말에 솔깃했지요. 금세 매향을 노려보는 험악한 눈초리들이 약방 마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저 노파를 잡아다 관아에 넘기자. 저것 때문에 우리 식구가 죽은 게야. 성난 사람들이 매향에게 몰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매향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소. 내가 약에 독을 탔다 합시다. 한데 그렇다면 어찌 약방약을 먹은 사람보다 그 약을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단 말이오? 죽은 김 노인이 우리 약방약을 먹은 적이 있소. 없지. 그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요.
약방 근처에도 안 온 사람들이 때로 죽었는데 그게 어찌 내 탓이오? 매향의 그 말에 사람들이 멈칫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약방 약을 먹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이 죽어나갔으니 약에 독을 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 옆집은 약방 약을 먹은 적이 없는데도 죽었어. 맞아. 그 노파 말이 일리가 있네. 약 탓이 아니야.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윤대감이 매향에게 씌우려던 누명이 도리어 매향의 차분한 한마디에 무너진 것입니다. 매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소. 그 독은 약방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 뒷산에서 흘러내려온 것이요. 바람을 타고 빗물을 타고 말이오. 내 코가 그것을 똑똑히 맡았소. 믿지 못하겠거든. 비 온 뒤에 뒷산 아래 고인 물 냄새를 맡아보시오. 거기서 죽음의 냄새가 날 테니.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매향을 잡으러 왔던 험악한 분위기가 어느새 의심과 궁금증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계략은 또 한 번 빗나갔고 도리어 매향의 말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지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떠돌이 약장수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고니만이 보았습니다. 며칠 뒤 매향은 또 다른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을의 현감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관아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윤대감 같은 세도가를 어찌할 수 없었으니까요. 매향은 박의원과 함께 관아를 찾아가 신현감 앞에 섰습니다. 신현감은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증거 없이 세도가를 칠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매향의 이야기를 다 들은 현감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노파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엄청난 일이오. 하지만 윤대감은 한양 조정에까지 줄이 닿은 사람이오. 확실한 증거 없이 그를 잡아들였다간 도리어 내가 모함죄로 파직될게요. 가마를 보았다 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윤대감이 만든 것이라는 증거, 그리고 그것이 역병의 원인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하오. 현감날이 그 증거를 구하는 중입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디 그때까지 더는 윤대감이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만 주십시오. 제가 죽으면 이 일을 밝힐 사람이 없어집니다. 현감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관아에서 노파를 보호하겠소. 단 반드시 증거를 가져오시오.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소. 명심하시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매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박의원에 이어 현감까지 매향의 편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지요. 비록 모두가 조심스러워하긴 했지만 진실을 향한 발걸음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도진의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매향의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의심이 퍼졌고 현감과 박의원이 매향의 편에 섰습니다. 도진의 양심도 흔들리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이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매향을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 도진은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파, 이것이오. 대감마님이 단약을 만들기 위해 사들인 수은과 유황의 내역, 그리고 그것을 언제부터 가마에 넣었는지 다 적힌 장부요. 내가 직접 적은 것이요. 이것이면 증거가 되겠소. 매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고맙소. 약제사 양반, 정말 고맙소. 당신이 큰 용기를 내꾸려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소. 도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소. 내가 두려움에 떠는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이 죄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소. 노파,
나는 모든 죗값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소. 관아에 가서 다 증언하겠소. 매향은 도진의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만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이 매향의 헛간을 나서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지요. 윤대감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이미 도진을 의심하고 사람을 붙여 두었던 것입니다. 도진이 매향을 만나는 것을 본 하인들이 윤대감에게 이를 고한 것이지요. 잡아라. 저 배신자를 잡아. 하인들이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이내 붙잡히고 말았지요. 매향이 헛간에서 뛰쳐나왔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노파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안 돼요. 그 사람을 놓아주시오. 매향이 소리쳤지만 하인들은 도진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니가 매향을 부축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할머니, 도진 아저씨가 끌려갔어요. 어떡해요? 매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진이 윤대감의 손에 들어갔으니 무사할 리 없었지요. 매향은 황급히 현감에게 이 일을 알리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진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입니다. 윤대감은 도진이 단약을 만들다 그 독에 상해 죽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매향은 알았지요. 도진은 입막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그 양심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지요. 매향은 도진의 죽음 앞에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를 죽게 했구나. 그에게 진실을 밝히라. 권한 내가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게야. 매향은 자책했습니다. 고니가 그런 매향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도진 아저씨는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무서운데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용기라고요. 도진 아저씨는 용감했던 거예요. 고니의 말에 매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도진의 죽음마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매향은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행히 도진이 준 장부는 무사했습니다. 매향이 헛간 깊숙이 감추어 두었으니까요. 그 장부만 있으면 도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도진을 처리한 뒤 이제 매향을 노렸습니다. 도진이 매향에게 무언가를 건넸다는 것을 알아챈 윤대감은 그 무언가가 자기를 위협할 증거임을 직감했지요. 윤대감은 먼저 매향의 약점부터 파고들었습니다. 매향이 눈먼 노파라는 것, 그리고 어린 곤이 하나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윤대감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그 노파에게는 곤이라는 어린 것이 붙어 있다지. 그 아이를 먼저 잡아라. 아이를 잡으면 노파는 제 발로 기어 나올 게다. 눈먼 것이 그 아이 없이 무얼 할 수 있겠느냐. 윤대감의 하인들이 곤이를 잡으려고 고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향은 곤이를 한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곤이가 잡히면 매향의 눈이 사라지는 셈이었고 곤이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터였으니까요. 다음으로 윤대감은 매향을 돕는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의원에게는 사람을 보내 은밀히 회유했지요. 박의원, 자네 어찌 그 미친 노파의 말을 믿고 패가 망신할 길을 가는가. 그 노파만 버리면 내가 자네를 고을 제일 가는 의원으로 만들어 주겠네. 한양에 약방을 차려주는 것도 어렵지 않지. 어떤가? 눈먼 노파와 한 배를 타겠는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겠는가? 박 의원은 흔들렸습니다. 윤대감의 제안은 솔깃했고 무엇보다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박 의원은 도진의 죽음을 떠올렸습니다. 양심을 따르다 목숨을 잃은 그 약제사를 말입니다. 박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나는 의원이요.
사람을 살리는 게 내 일이지 죽이는 일에 눈 감는 게 내 일이 아니오. 그 제안은 받지 않겠소. 윤대감의 이간질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현감을 압박하기 시작했지요. 한양의 권세 있는 인맥을 동원해 현감에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현감이 함부로 윤대감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 버린 것이지요. 윤대감은 하인들을 풀어 매향을 잡아들이려 했습니다. 매향은 고니와 함께 약방을 떠나 몸을 숨겨야 했지요. 다행히 박의원이 자기 집 골방에 두 사람을 숨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윤대감의 수색은 점점 좁혀왔지요. 윤대감은 매향을 잡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고 방을 붙였고 매향이 역병을 퍼뜨린 범인이라는 누명까지 다시 씌웠습니다. 눈먼 노파 매향이 역병의 진짜 범인이다. 그년을 잡아오는 자에게 쌀 10섬을 주리라. 쌀 10섬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또 흔들렸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쌀 10섬은 큰 욕이었으니까요. 매향을 찾는 눈초리가 고을 곳곳에 깔렸습니다. 매향과 고니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골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 골방에서 고니는 매향에게 자기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어느 날 일하러 나가신다고 하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디 산속에서 일하다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게 벌써 한 해 전 일이에요. 매향이 고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속에서 일하다 병으로. 고나, 내 아버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느냐? 잘 몰라요. 그냥 큰 부잣집에서 인부를 구한다고 해서 가셨대요. 품삯을 많이 준다고요. 근데 거기 일하러 간 사람들이 다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이. 할머니, 설마. 고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매향도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두 사람의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고나, 내 아버지가 일하러 간 그 부잣집이 혹시 윤대감 댁이더냐? 고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윤대감 댁이었어요. 큰 기와집 짓는 부잣집이라고. 할머니. 그럼 우리 아버지가. 매향은 고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고니의 아버지는 윤대감의 단약 가마에서 일하던 인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독한 기운에 가장 먼저 노출되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고니가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게 된 것도 다 윤대감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흑흑 우리 아버지를 윤대감이 죽인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고니는 매향의 품에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매향은 고니의 등을 쓸어주며 자기 일처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0년 전 자기 자식을 잃은 그 슬픔이 고니의 울음 위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고나, 울어라. 실컷 울어. 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우리가 반드시 밝혀주마. 윤대감이 지은 죄를, 내 아버지의 한을 내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내고 말게다. 약속하마. 고니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울던 고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자꾸 기침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그 독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품삯 많이 받아서 저 좋은 옷 사준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도 못 지키고. 고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매향은 그 작은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지요. 이제 이 싸움은 매향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니에게도 죽은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하는 절박한 싸움이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고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눈에 단단한 결의가 자리 잡았지요. 고니는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할머니와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의 수색은 골방 코앞까지 다가왔고
박이원마저 위험에 처했습니다. 윤대감이 박이원이 매향과 한패라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윤대감은 박이원을 관하에 무고하여 의원 자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매향을 돕던 사람들이 하나둘 위기에 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면초가였습니다. 손에 증거를 쥐고도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길이 막혀버렸지요. 윤대감의 권세 앞에서 매향이 가진 작은 장부 하나는 너무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도움을 주던 사람들은 하나둘 위협에 묶였고 매향과 고니는 좁은 골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요. 과연 매향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진실은 끝내 권세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것일까요? 며칠이 지나도록 매향과 고니는 골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서는 윤대감의 수색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박이원의 집까지 하인들이 들이닥칠 기세였지요. 매향은 박이원에게까지 화가 미칠까봐 골방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의원 나리, 더는 폐를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리까지 위험에 빠지게 둘 수는 없어요.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노파,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 밖은 온통 자네를 잡으려는 자들 천지일세. 나가면 곧바로 붙잡힐게야. 박이원이 만류했지만 매향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매향과 고니는 박이원의 집을 나섰지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약방으로 돌아갈 수도 고을을 벗어날 수도 없었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바로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윤대감의 하인들이 두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저기 있다. 눈먼 노파와 그 아이다. 잡아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고니가 매향을 끌고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둠 속을 더듬어 달렸지만 앞 못 보는 노파를 데리고는 빨리 달릴 수 없었지요. 고니는 매향을 어느 담벼락 뒤에 숨기고 자기가 미끼가 되려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숨어 계세요. 제가 저들을 딴 데로 유인할게요. 안 된다, 고나. 너 혼자 가면 위험해. 절대 안 돼. 매향이 고니의 손을 붙들었지만 고니는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습니다. 고니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반대편으로 달렸습니다. 하인 몇이 고니를 쫓아갔지요. 하지만 나머지 하인들은 끝내 담벼락 뒤에 숨은 매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고니도 골목 끝에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놓아라. 우리 할머니를 놓아줘. 고니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붙잡히고 말았지요. 하인들은 매향의 품을 뒤져 그 장부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이로구나. 대감마님이 찾으시던 그 물건이 인연이 정말 갖고 있었어. 매향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장부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도진이 목숨을 걸고 건넨 그 장부, 고니의 아버지를 비롯한 수많은 죽음의 진실이 담긴 그 장부가 윤대감의 손에 들어가고 만 것이지요. 하인들은 두 사람을 끌고 윤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윤대감은 빼앗은 장부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 망할 장부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도진 그놈이 이런 걸 남겨두었을 줄이야. 이제 이것만 없애면 나를 위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윤대감은 묶여있는 매향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눈먼 주제의 제법이었다. 노파. 한낱 약방잡일꾼이 이만큼 나를 괴롭힐 줄은 몰랐지. 한데 어쩌겠느냐. 결국은 힘 있는 자가 이기는 법. 내 그 잘난 코로 무얼 알아냈든 이제 다 부질없는 일이 되었다. 매향은 묶인 몸으로도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윤대감, 당신은 큰 착각을 하고 있소. 사람을 죽인 죄는 장부 한 장 태운다고 사라지지 않소. 당신이 만든 그 독은 이미 이 고을 사람들의 몸에 그리고 이 땅의 물과 흙에 다 배어 있소. 그것이 다 증거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은 사람들의 한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게요. 닥쳐라.
윤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매향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윤대감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 장부를 화롯불에 던지려 했습니다. 매향이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그것을 태우면 당신은 영영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소. 진실은 태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오. 닥쳐라. 이 눈먼 것아. 진실이 다 무엇란 말이냐. 힘이 있는 자가 곧 진실이다. 너 같은 천한 것이 아무리 떠들어도 세상은 내 말을 믿지 않아. 자, 보아라. 그 잘난 증거가 한 줌 재가 되는 꼴을. 윤대감이 장부를 불 속에 던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저택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지요. 소슬대문이 활짝 열리며 한 사내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떠돌이 약장수였지요. 그런데 그 행색이 전과 달랐습니다. 초라한 약장수 차림이 아니라 위엄 있는 관복 차림이었지요. 그 뒤로 무장한 군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너희는 누구냐? 윤대감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그 사내가 품에 마패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 이 고을의 일을 살피러 온 암행어사다. 윤정학은 즉시 그 손에 든 것을 내려놓아라. 마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행어사라니, 그 떠돌이 약장수가 암행어사였다니. 윤대감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매향과 고니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을 도와주던 그 인심 좋은 약장수가 알고 보니 임금이 보낸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윤대감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 장부는 내가 확보하겠다. 윤정학, 그대가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들기 위해 가마를 차리고 그 도구로 고을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사람을 해친 죄, 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대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 윤대감은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사나리, 이는 모함입니다. 그 눈먼 노파가 헛소문을 퍼뜨린 것이지. 소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약이라니요. 소인은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렇다면 그대의 저택 뒷산에 있는 그 가마는 무엇인가? 내 이미 군조를 보내 그 가마를 확인하였다. 수은과 유황이 가득하고 단약을 만든 흔적이 역력하더군. 그리고 이 장부에는 그대가 사들인 수은과 유황의 내역이 그대의 인장과 함께 또렷이 적혀 있다. 이래도 발뺌하겠는가? 윤대감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암행어사는 매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파,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소. 내가 이 고을에 온 것은 한양에까지 이 고을의 흉흉한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요. 떠돌이 약장수로 변복하고 고을을 살피던 중 노파의 비범함을 알아보았소. 노파가 진실을 쫓는 것을 보고 나는 그저 지켜보며 도왔을 뿐이요. 진실을 밝힌 것은 노파, 바로 당신이요. 매향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약장수가 어찌하여 자기를 도왔는지, 어찌하여 뒷산 새끼를 알려주었는지 말입니다. 암행어사는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증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향이 그 증거를 모으도록 곁에서 도운 것이지요. 어사 나리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군요. 그것도 모르고 노파의 그 코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 일의 진상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요. 그대는 눈이 멀었어도 누구보다 또렷이 진실을 보았소. 참으로 장한 일이요. 암행어사의 그 말에 매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눈먼 노파라 손가락질만 받던 자기를 임금이 보낸 어사가 장하다 칭찬해 준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윤정학을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그 가마를 즉시 허물고
독에 오염된 물기를 막아라. 더는 한 사람도 그 독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군졸들이 윤대감을 포박했습니다. 윤대감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세도가가 한순간에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묶인 매향과 고니의 결박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고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할머니의 눈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지. 참으로 장한 아이로구나. 들으니 내 아버지도 저자의 욕심에 희생되셨다더구나. 내 아버지의 한도 이제 곧 풀어드리마. 고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우리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아주겠지요? 그럼 알고 말고 내 아버지는 죄 없이 희생된 분이다. 그 사실을 온 고을이 알게 될 게야. 암행어사는 군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윤정학을 당장 옥에 가두라. 그리고 그 가마를 즉시 허물고 독에 오염된 물기를 막아라. 더는 한 사람도 그 독에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박의원을 모셔와 남은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게 하라. 군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뒷산의 가마는 그날로 허물어졌고 독이 흘러내리던 물길은 막혔습니다. 비로소 죽음의 근원이 끊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대감의 죄를 온 고을 앞에 낱낱이 밝히고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남아 있었지요. 암행어사는 사흘 뒤 관아 마당에서 윤대감의 죄를 공개로 다스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온 고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었지요. 높아, 그날 관아로 와주시오. 그대가 이 일의 진실을 밝힌 사람이니 그대가 직접 사람들 앞에 서야 하오. 눈먼 높아의 코가 어찌 세도가의 죄를 밝혀냈는지 온 고을이 알아야 하지 않겠소. 매향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30년 묵은 한과 이 고을의 억울한 죽음들을 풀어줄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고니는 매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길었던 싸움이 이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사흘 뒤 관아 마당에는 온 고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세도가 윤대감이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소문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마당 한복판에는 윤대감이 죄인의 몸으로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늘 비단 도포에 옥관자를 달고 위세를 부리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의 행색만 남아 있었지요. 암행어사가 단상에 올라 위엄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들으라. 그동안 이 고을을 휩쓴 역병은 하늘이 내린 천벌이 아니었다. 바로 여기 있는 윤정학이 불로장생의 단약을 만들겠다는 헛된 욕심으로 뒷산에 가마를 차리고 수은과 유황을 달인 그 독한 기운이 바람과 빗물을 타고 고을로 흘러내린 것이다. 그것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 까닭이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천벌인 줄로만 알았던 역병이 알고 보니 세도가의 욕심 때문이었다니.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윤대감에게로 쏠렸습니다. 윤정학은 제 죄를 감추기 위해 단약을 만들던 약제사 도진을 해쳤고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을 핍박하였다. 또한 죄 없는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워 민심을 어지럽혔다. 그 죄가 실로 하늘에 사무친다. 암행어사는 윤대감이 사들인 수은과 유황의 내역이 적힌 장부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도진이 목숨을 걸고 남긴 그 장부였습니다. 여기 그 모든 증거가 있다. 이 장부에는 윤정학의 인장이 또렷이 찍혀 있으며 그가 언제 무엇을 사들여 가마에 넣었는지 낱낱이 적혀 있다. 이래도 발뺌 말 텐가. 윤정학. 윤대감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마당에 더 이상 둘러댈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 우리 식구를 죽인 게야 천벌이 아니라 저놈의 욕심이 내 아들이 그 독에 죽었구나. 이 천벌받을 놈아. 성난 사람들의 외침이 관아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대감은 그 원성 속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요. 그토록 우러러보던 세도가의 몰락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정학의 죄는 죽음으로도 다 갚지 못할 것이나 임금의 법에 따라 다스리겠다. 윤정학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역병으로 희생된 이들의 가솔에게 나누어 주고 그 죄인은 멀리 절도로 유배하여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한 그 일가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영원히 그만오라. 판결이 내려지자 군졸들이 윤대감을 끌고 나갔습니다. 윤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연신 살려 달라 빌었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지요. 제 욕심으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자의 말로였습니다. 이제 암행어사는 매향을 단상 앞으로 불렀습니다. 고니의 손을 잡고 단상 앞에 선 매향을 향해 암행어사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들으라.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노파 매향이다. 그대들이 눈먼 노파라 손가락질하고 천대하던 바로 그 사람이 그대들이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한 진실을 밝혀낸 것이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향을 미친 노파라 손가락질하고 누명까지 씌워 잡으려 했던 자기들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이 매향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향 할멈, 우리가 잘못했소. 눈먼 노파라 업신여기고 헛소리한다 손가락질했는데 정작 우리를 구한 건 할멈이었구려. 정말 미안하오. 이 늙은이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매향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할멈. 우리가 두려움에 눈이 멀어 은인을 몰라봤소. 할멈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영문도 모르고 죽었을 게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장터에서 매향에게 돌을 던지려던 안악도 매향을 잡으면 쌀열섬을 받겠다고 눈에 불을 켜던 사내도 모두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안악은 매향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할멈, 내가 그때 우물가에서 할멈을 밀쳐냈소. 재수 없다고 부정탄다고 그런 나를 할멈이 살린 게요. 이 은혜를 어찌 갚으리까. 매향은 그 안악의 손을 마주 잡아 주었습니다. 매향은 그 사주의 말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가만히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소. 두려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법이니 나도 한때 그 두려움에 눈이 멀어 소중한 사람들을 잃은 적이 있소. 그러니 어찌 여러분을 탓하겠소. 매향의 너그러운 말에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매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오.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자는 정작 봐야 할 것을 놓치는 법이요. 진실은 때로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외다. 부디 다시는 두려움에 휩쓸려 죄 없는 이를 손가락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오. 사람들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눈먼 노파의 그 한마디가 두 눈 멀쩡한 사람들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매향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노파, 아니, 이제는 그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겠소. 내 그동안 그대의 내력을 알아보았소. 그대는 본래 나라에서 인정받던 의녀였더군. 30년 전 그대 또한 단약의 도구로 일족을 잃고 그 진실을 밝히려다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다지요. 두 눈마저 말이오.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매향이 한때 나라의 의녀였다니 누구도 짐작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 이 일을 임금께 소상히 아뢰어
그대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잃었던 이름을 되찾아 드리겠소. 그대는 더 이상 천대받는 약방 잡일꾼이 아니오. 만백성을 살린 의녀, 매향 의원이오. 매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한이 그제야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식구들, 빼앗긴 이름, 멀어버린 두 눈, 그 모든 세월의 한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나리.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다 보는군요. 제 식구들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본다면 조금은 한을 풀었을는지요. 고니가 매향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었지요. 기쁨의 눈물이자 그동안의 고생을 씻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가산골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윤대감에 몰수된 재산은 역병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가솔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자식을 잃은 노인들이 그 덕에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지요. 뒷산의 가마가 헐린 뒤로 더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고 고을은 차츰 옛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매향은 잊지 않고 도진의 넋을 기렸습니다. 비록 한때 윤대감의 손발이 되어 단약을 만들었지만 끝내 양심을 좇아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힌 사람이었으니까요. 매향은 암행어사에게 청하여 도진의 죄를 용서하고 그 가소를 보살피도록 하였습니다. 도진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장부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게요. 그 사람은 죄인이기 전에 끝내 옳은 길을 택한 사람이요. 부디 그 가솔만은 돌보아 주시오. 고니의 아버지를 비롯해 가마에서 희생된 인부들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도 올렸습니다. 고니는 아버지의 위패 앞에서 큰 절을 올리며 마침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렸다고 마음속으로 고하였지요.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슬픔이 그제야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습니다. 매향은 나라에서 의녀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산골에 남아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살기로 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매향을 매향의원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한때 헛간에 살던 눈먼 잡일꾼이 온 고을이 우러르는 의원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매향은 고니를 곁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고나, 이 할미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의수를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너는 내 눈이 되어 주었고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아이다. 약초를 가려내는 법도 사람을 살리는 법도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마. 내 제자가 되어 주겠느냐? 고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요? 제가 할머니 같은 의원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고 말고 너는 이미 사람을 보는 눈을 가졌으니까 내가 코로 보는 법을 가르쳐 주마. 너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보고 그리고 코로도 보는 의원이 되거라. 그래서 나처럼 눈으로 보는 것만 믿다. 진실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고니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꼭 훌륭한 의원이 될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람들을 지킬게요. 매향은 고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향과 고니는 함께 약방을 꾸리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매향이 코로 병을 짚으면 고니가 그것을 받아 약을 지었지요. 눈먼 스승과 어린 제자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고을에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멀어도 누구보다 또렷이 진실을 본 노파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파가 남긴 말 한마디도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 믿는 자는 정작 봐야 할 것을 놓치는 법이니라. 진실은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던 그 말은 가산골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두려움에 맞섰던 한 노파와 한 아이의 용기 또한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